아마 이제 실행을 하시면 로그아웃이 안 돼 있을 테니 로그인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처음에는 워크센터라고 IP 포트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워크센터를 사용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워크센터 사용을 하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뭐 포트 번호 같은 것까지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고 지금은 라이센스 키를 이용해서 받으신 라이센스 키를 이렇게 짝대기까지 포함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파일을 설정해 가셨을 때 여기 라이센스 키가 이렇게 만료 일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스튜디오 버전. 여기는 아마 비어 있을 텐데 그거는 최근 이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화면 키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렇게 스튜디오 화면, 로그인까지 성공하셨나요? 말씀드렸던 대로 파일 설정 여기에 로그인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 네. 일단, 자, 구성부터 한번 이렇게 좀 뜯어볼까요? 위에 쪽은요, 메뉴, 툴바.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 위에는 메뉴가 있고 툴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AOX 스튜디오라고 돼 있죠. 일단은 아무것도 켜지지 않은 스튜디오인 거예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켜서 열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새 프로세스라고 돼 있죠. 새 프로세스 파일을 이 화살표, 이 쇼트컷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아직 이런 용어 몰라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누르면 이렇게 뭔가 열 수가 있구나. 얘네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얘네도 다 새 프로세스 이렇게 나와요. 프로세스. 그리고 파일, 새 파일 한번 해보시겠어요? 파일, 새 파일. 제가 웬만하면은 한 두세 번씩 반복을 드릴 테니까 처음은 제가 그냥 하는 거를 지켜보시고 한 두세 번째에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도 제가 한두 번 정도 더 보여드릴 건데 혹시 그래도 안 됐다 하시면 더 보여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하는 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 새 파일 하고 여기서 오늘 날짜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언더바 0126 엔터 치면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파일, 새 파일, 테스트 언더바 0126 엔터.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희가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파일, 새 파일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은 그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단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만들 때 파일, 새 파일 했을 때 새 프로세스라는 말이 떴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단위가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 단어가 나올 테니 이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여기 AOX 스튜디오라고 써 있었는데 이제 그 말이 바뀌었죠. 이제 저희가 방금 만든 테스트 0126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건 스튜디오에서 가장 큰 무언가를 만들었더니 그게 열렸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열고 있는 게 AOX라는 것보다 0126이라는 프로세스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그냥 저만 해볼게요. 여기서 또 새 파일을 만든다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아무거나 만든다면 오픈할 경우 지금 열려있는 프로세스가 닫힙니다. 아, 그렇다는 건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열 수 있구나. 왜냐하면 AOX에서 가장 큰 단위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를 못 열는구나. 간혹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시다 보면
프로세스 여러 개를 열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만들어놨던 걸 참고해서 지금 거를 만들 때.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책 때문에 프로세스가 한 번에 한 개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추후에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열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이니까요. 아직은 저희가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전 거를 참고해서 만들고 싶어요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그런 기능만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EP 로그인 같은 거. 그렇게 이 안에다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것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걸 열어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돼요. 동시에 두 개는 못 열어요. 일단은 취소를 누르고.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좌측에서 한번 여기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열어볼게요. 막 열어보시면서 지금은 그냥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열어보신 다음에 뭔가 이렇게 다 열렸으면 이렇게 끌어다 놔보세요. 한번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끌어다 놓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성능이 안 좋을수록 개발이 오래 걸려요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좀 여기서 여기 내려놓는 거가 버벅거리거든요. 좀 안 좋은 PC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탁 하면 놔주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 만들 때 엄청 오래 걸려요. 로딩도 걸리고 막 이렇게 또또또또 하면. 그러면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시니 차라리 그냥 새 PC를 구하시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여기 스튜디오에서는요. 그냥 생각하시는 그런 단축키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다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A, 딜리트, 컨트롤 Z, 컨트롤 X,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스타트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스타트 버튼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중간에다가 놓으시면 이거는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여기 점 있죠, 점. 누르시면 커넥트라는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여기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얘도 여기로 연결, 여기도 여기로 연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요런 순서대로 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요렇게. 근데 물론 이렇게 생긴 게 보기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나요? 한눈에 보기 예쁘게 만드시려면 여기 위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딱 누르시면 이렇게 예쁘게 착착착착착 되고 순서는 이렇게 가겠죠? 근데 보시면 좌측에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얘를 맨 마지막으로 제가 꺼내놓은 거겠죠? 이렇게 5번.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드시지 않나요?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얘가 순서대로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실 때는 우클릭. 여기 검은색 화면을 우클릭해서 1년 번호 재정렬을 누르면 돼요. 여기 시작 위치로 이동. 뭐 1년 번호 재정, 뭐 붙여넣기, 뭐 추가, 뭐 등등 있죠. 그리고 이동하실 때에는 마우스 휠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Shift 누른 채로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이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물론 여기 위에서도 하실 수가 있지만 보통은 키보드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고 이동을 사실 저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잡아 끕니다. 우클릭으로 이렇게 잡아 끌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중에 한 막 얘네들이 200개 정도 막 100개 정도 막 쌓이면은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니맵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여도 되지만 그런 거보단 그냥 잡아 끄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 선만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요. 이러면 얘만 실행되는 거예요. 얘네는 실행이 안 돼요. 이렇게 됐죠.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지금 중간에 있는 거 지우면 얘네들만 실행이 돼요. 일단은 다 지워볼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이렇게 옴짝달싹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움직이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프로세스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포함될 애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기능, EP 로그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메뉴에서 태스크를 눌러볼게요. 태스크, 그 다음에 새 태스크. 태스크 1이라고 할게요. 태스크 1. TASK1. 태스크 1. 하나 더 만들게요. 태스크 2. 태스크 1, 태스크 2. 그리고 뭐 태스크 3도 만들어 볼까요? 태스크 3. 중복 이름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안 돼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랑 다르게 미니맵이 없죠? 아까는 프로세스에 있었고요. 지금은 태스크에 있어요. 좀 달라요. 생긴 게 비슷하지만 달라요. 우선 지금 만들어진 이 태스크 있죠? 얘네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한데 프로세스는 움직이지 않아요. 끌 수도 없어요. 프로세스를 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AUX 끄는 거 혹은 뭐 새 파일로 다른 파일을 열거나 아예 다른 파일로 가는 것과 동일해요. 프로세스를 끈다는 것은 끄는 것과 동일하다. 태스크를 끄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작은 기능 하나를 끄는 거니까. 얘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냐? 가장 큰 단위이니까요. 프로세스 안에 태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좌측에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껐는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제가 만든 거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 좌측에 여기 레포지토리 가시면 테스트 0126이라는 프로세스 이름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실 건데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놓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도 아까처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끌어다가 여기 가운데쯤에 갖다 대시면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고요. 마우스 커서가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 파란색 화살표가 생겨요. 그때 얘를 탁 놓으시면 여기에 알아서 자동으로 착 붙어요. 탕, 탕. 이거는 그냥 편의에 의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죠. 탕, 탕, 탕. 이렇게. 그러면 아까 거랑 생긴 게 좀 다르죠? 여기서 꺼내놨던 것들은 흰색인데 얘는 검은색이에요. 색깔이 좀 달라요. 얘는 뭐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태스크는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또 들어가죠.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것. 태스크는 태스크, 세태스크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 제가 출장비 정산이라는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업무, 프로세스가 그 업무예요. 이게 바로 출장비 정산이라는 업무고요. 이 프로세스가. 이 태스크들은 뭘 의미하냐? 기능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EP 로그인, 뭐 서치 데이터, ERP에서 데이터 조회하기. 이거는 뭐 담당자한테 샌드 메일하기. 이런 식으로 큰 단위의 업무가 바로 태스크가 돼요. 그러면 이 태스크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만드셔야겠죠. EP 로그인 해야지 라고 제가 딱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EP 로그인을 할 때도 단계가 있죠. 첫 번째, EP 키기. 두 번째, 아이디 쓰기. 세 번째, 비밀번호 쓰기. 네 번째, 뭐 엔터 혹은 완료. 사람이 하더라도 4-5개의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여기다가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끌어놔 볼게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거 뭐 브라우저 열기, EP 열기, 아이디 쓰기, 패스워드 쓰기, 뭐 엔터 입력하기. 이렇게 실질적인 그 업무를 이 흰색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흰색은 이벤트 아이템이라고 해요. 흰색은.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아까 맨 처음에 여기서 끌어다 놨던 이 흰색은 이벤트 아이템이구나. 그래서 더블 클릭이 안 되는구나. 왜냐면 가장 작은 실질적인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근데 검은색으로 만들면 태스크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아직은 뭐 조금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느낌만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 프로세스 안에 태스크 안에 이벤트 아이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해서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다 오픈 브라우저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태스크 안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브라우저를 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프로세스에서 검색을 하신 건 아닌지 보셔야 돼요. 프로세스는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태스크들을 그냥 이렇게 예쁘게 모아놓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픈 브라우저 이런 이벤트 아이템이 없어요. 태스크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끌어다 놨던 흰색 얘는 뭔가요? 이거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단순한 것들밖에 없어요. 라이트 로그를 쓰는 거죠. 로그 그냥 이 하단에 로그를 남기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메시지 그냥 간단한 문구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 아이템은 간단한 것들, 출력용, 확인용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태스크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것들, 뭐 클립보드, 뭐 마우스 클릭 이런 것들은 태스크에 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거는 프로세스 안에 태스크가 있어요. 태스크 안에 이벤트 아이템이 있어요. 이겁니다. 잠깐 여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중요 파일 일지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여기로 돌아오자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가장 큰 단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출장비 정산이라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가 출장비 정산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이름을 테스트 뭐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출장비 정산이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출장비 정산은 또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유사한 반복 수행, 리피 로그인, 뭐 데이터 조회,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쪼갠 것들을 또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행하는 하나하나의 액션. 실제 작업은 요거 이벤트 아이템이 되는 거죠. 클릭 키보드. 이벤트가 모이면 태스크, 태스크가 모이면 프로세스. 그러면은 스튜디오에서 가장 큰 단위가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요거는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보셨죠? 여기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실제 작업은 여기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주로 움직일 무대는 여기에요. 이벤트, 태스크. 이벤트 아이템을 많이 아시면 많이 아실수록 AWORKS의 고수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자,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워크는 뭐냐 하면요. 스튜디오에서 가장 큰 게 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워크는 뭐냐면 워크센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워크센터를 사용하시면 스케줄, 담당자, 프로세스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출장비 정산 업무를 저도 돌릴 수도 있지만 같은 시간에 옆에 있는 다른 부서원도 똑같이 돌릴 수가 있잖아요. 워크센터에서 스케줄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 PC에서 돌리면은 내 업무가 되는 거고 이분 PC에서 돌리면 이 다른 부서원의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담당자가 돌릴지를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스케줄도 걸어야 되죠. 몇 시에 돌릴지. 그런 어떤 담당자, 어떤 PC, 어떤 스케줄, 어떤 프로세스, 어떤 잡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게 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뭐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요거랑 그냥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아이템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뭐 오픈 브라우저, 뭐 로그인 하는 거, 뭐 키보드 입력하는 거 얘네를 다 모아서 이게 EP 로그인이 됐으면 EP 로그인, 뭐 조회, 모시기 다 또 모아서 프로세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한번 받아보고 답변을 드리고 저희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지
사실 이쪽은 조금 실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직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으니 저희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느낌을 잡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거는 프로세스 그리고 요거 태스크 요 공부를 했고 여기 잠깐 보여드렸었어요. 혹시 뭔가 이해가 이제 슬슬 가시나요? 프로세스, 태스크, 이벤트. 아직은 뭐 이렇다 할 게 딱 잡혀있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냥 이 이름만, 단어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프로세스, 태스크, 이벤트. 적어도 제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볼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만드는구나는 아시는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다 지워보고 끄고 저장할 때 컨트롤 S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하셔도 되는데 보통 단축키로 저장을 하니까요. 자, 여기서 한번 간단한 거를 그냥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왼쪽에서 프로세스예요, 지금. 왼쪽에서 한번 메시지 yes, no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메시지 yes, no. yes, no.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죠. 말 그대로 화면에 간단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기능은 아니고요. 실제 뭐 운영할 때도 거의 쓰지 않는, 그렇지만 개발할 때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간단한 이벤트 아이템이에요. 메시지 SNO를 끌어다가 여기 딱 놓으시고 이제 어떤 말을 쓸 건지 저희가 얘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오른쪽에서 하게 됩니다. 오른쪽. 이 오른쪽에 보시면 바깥에를 그냥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없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시지 yes, no 하고 나오고 이 밑에 이 메시지 yes, no라는 이벤트 아이템의 속성이 나와요. 속성. 이 커먼이라는 것은 모든 이벤트 아이템 공통이에요. 뭐 시간 같은 게 있고요. 프로퍼티는 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아웃풋과 프로퍼티는 이 메시지 yes, no라는 이벤트 아이템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를 먼저 한번 채워볼게요. 메시지라는 곳에다가 한번 안녕하세요라고 쳐볼 건데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양 끝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구성 먼저 볼 거라서 우선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한번 쳐보실게요. 양 끝에다가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를 붙이시면 됩니다. 아웃풋 아니고요. 여기 메시지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상단에 실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누르고 실행. 이렇게 화면에 메시지가 나오시나요? 안녕하세요. 얘나 너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요것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그럼 화면에 나오시나요? 여기 실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죠. 하단에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뭐가 생겨요. 프로세스 실행 시작 종료가 나오죠. 아, 뭔가 실행됐고 종료된 거가 여기 이제 나오는구나. 하단에 원래 비어 있었죠? 오른쪽에. 여기 하단은 여기.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이벤트 아이템을 설명할 때 다 원리가 똑같아요. 제가 어떤 걸 쳐보세요 하시면 그래서 검색을 하시고 끌어다 놓으시고 오른쪽에서 뭘 채워주세요 하고 여기 이렇게 똑같이 채워주시면 그게 이렇게 실행하면 돌아갑니다. 그렇지? 그 뒤에 여기도 계속 그냥 이렇게 이벤트 아이템으로 붙이겠죠. 그리고 이벤트 아이템마다 속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배워가시면 이렇게 쭉 흘러서
하나의 완벽한 뭔가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 만들고 있는 요거는요, 그냥 프로세스든 태스크든 그냥 만들고 있는 산출물 있죠, 산출물. 그걸 그냥 스크립트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만드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우고 실행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잠깐 돌아와 보자면 스튜디오 구성 상단에 툴바 그리고 좌측에 이벤트 아이템들이 있는 곳 여기를 팔레트라고 하는데 사실 팔레트라고 잘 부르진 않아요. 그냥 좌측에서 꺼내오세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팔레트인 이유는 여기가 모눈종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식 명칭은 캔버스예요. 그래서 팔레트에서 캔버스로 끌어다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구성이 된 건데 잘 쓰이지 않는 말이긴 하죠. 아무튼 캔버스에서는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스크립트, 산출물을 만들 수 있고요.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뭐 이벤트 아이템, 변수 이런 걸 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미니맵 이쪽 우측에는 정보 패널 여기는 뭐 팁이랑 알림, 경고가 있다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무슨 말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팁이 떠요. 메시지는 스트링 형식의 값입니다. 스트링이 뭐냐면요. 문자열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변수, 여기 하단에는 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변수 추가를 한 번만 눌러볼게요. 여기에 형식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스트링은 문자, 이런 문자열. 인트는 양의 정수, 0부터 시작하는데 0, 1, 2, 3, 4 뭐 이렇게 가고요. 더블은 이제 소수점 0.5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 어떤 형식의 변수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실 때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돌아가서 하단에 내가 실행했던 거 변수랑 출력 패널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가 구성되어 있다. 에러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에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에러를 내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모양이 떠요. 유효성 검증 오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렇게 뭐가 없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에러가 난 것을. 그리고 시퀀스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요거는 저희 스튜디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저희가 이 화살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화살표는 뭐 작성하시는 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화살표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래로 작성을 하시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실행이 될 때 뭐 얘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얘는 실행이 안 돼요. 가다가 얘가 실패하면 여기서 스튜디오는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에러가 나면 여기서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로그인 같은 걸 할 때 EP 로그인 같은 걸 실패했는데 뒤에 거가 실행돼서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실패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 거에 대한 그 영향을 받아요. 뭐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런 걸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어떤 값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뒤에 거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이거는 내일 할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뭔지만 보여드리자면 여기 프로세스가 있죠. 이쪽에서 여기 하단에 쭉쭉쭉 내려보시면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루프문 하나만 꺼내볼게요. 포문 뭐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여기다 이걸 이렇게 넣고 얘네를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얘가 이거를 여기 지정된 조건만큼 반복합니다. 얘가 생긴 게 딱 직관적이죠. 이렇게 블럭 안에 갇혀있죠. 얘네가 10번 실행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성이. 얘도 10번 실행이 될까요? 얘는 얘 바깥에 있는 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여기 접을 수가 있어요.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직관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if라고 해서 저희가 뭔가 조건을 분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가 요거일 때, 어떤 거가 요거일 때, 뭐 이렇게 분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월요일일 때, 오늘이 월요일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런 조건문, 반복문 같은 걸 사용해서 조금 더 스크립트를 좀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몰라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내일 살짝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요런 모양 네모네모하게 생겼다 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럭의 장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블럭문이에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걸 블럭문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포문이랑 if문처럼 기능이 있는 거 말고 그냥 일반 블록이라고 해서 아무 기능이 없는 거가 있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접었다 폈다 하는 용도 이게 끝이에요.